줌 링크 올렸어. 자, 반갑습니다. 2월 20일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 저녁 메인데이의 사회를 맡은 샤론 노즈 마스터 안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우리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에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저녁 메인데이 시간은 부업자들을 위한, 그리고 직장을 마치고 이렇게 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저녁 시간에 메인데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메인데이는 어떻다?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의 메인데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다. 다른 데서 하는 그런 메인데이와는 차별이 좀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톡톡 튀는 그런 사회와 제품 강의를 해도 참 재밌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그런 강의가 늘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센터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여러분들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기용 사장님, 애터미는 기용 사장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어? 꿈을 이룰 수 있다. 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라서 특별하게 저에게 애터미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봤어요. 저에게 애터미는 늘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늘 새로움을 느끼게 하고, 항상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희망차게 만들어주는 도구다 라는 것을 저는 느꼈고, 요즘도 정말 희망 속에 살아가고, 몸은 피곤하지만 희망 속에 살아가고 설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애터미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희망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 사운드창, 제가 항상 까먹습니다. 자, 우리 애터미 모든 행사의 시작과 끝은 사운드창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운드창 준비! 사운드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요즘 우리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의 2인자, 1인자는 제고 2인자로서 불리는 우리 이민재 팀장님의 제품 강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재 팀장님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지 퍼스트 센터 2인자 2인자가 솔직히 말해 가늘고 길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제품은 그 위건강 데일리 케어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가을쯤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제품인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쳐서 예. 예.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예. 이 위건강 데일리 케어라는 제품은 뭐 당연히 이름만 딱 봤을 때 우리 위를 위한 그런 제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데, 네, 그래서 오늘 이 위건강 데일리 케어라는 제품으로 한번 제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했었나요?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다들 저녁은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음식 사진을 들고 와봤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 다들 입맛이 당기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오늘 먹었던 제가 오늘 점심에 먹었던 우리 멋진 임채숙 파트너님께서 저 사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고 왔는데 우리 한국인의 입맛하면 다들 이렇게 아시고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양념이 많이 된 그런 음식을
평균적으로 물론 모든 분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한국인의 입맛은 이렇게 양념이 많이 들어가고 약간 자극적이면서 좀 짭짤하고 뭐 단맛도 있고 이런 음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선호하고 저도 부대찌개도 좋아하고 이렇게 코다리찜 이것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런 음식을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먹고 즐기기 때문에 또 즐기는 만큼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런 이런 식습관, 맵고 짜고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이렇게 위가 속이 아픈 이런 위험이 많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간 잘못된 식습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또 좋아하는 거 있죠. 좋아한다고 하기엔 좀 스트레스를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과 스트레스의 위험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4명 가운데 1명은 이제 위장 질환을 앓는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한국인이 이 전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1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인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4명에 1명 정도는 위장 질환을 가지고 있고 위암 발병률도 이렇게 미국의 무려 10배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관인데 이 위의 역할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 이 위 안에는 소화를 저희 음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위산이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차 있다고 합니다. 이 위산이 음식물을 이렇게 들어오면 이 위산이 소화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위산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산이 밖으로 나오면 쇠못을 녹일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럼 이 위 안에 위산이 있는데 그 위는 왜 그렇게 이렇게 상처가 안 있고 괜찮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위벽에 점막이 위벽 점막이 위점막이라고 하죠. 이 위점막이 이렇게 위를 코팅하고 있어서 항상 이 위산이나 이런 각종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근데 이 위점막도 이렇게 상처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점막이 맨 위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 위점막이 이렇게 살짝 상처가 난 거를 보통 위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점막 깊숙이 점막 밑층까지 상처가 났을 경우가 이 위궤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인의 대표 위장 질환이 위염, 그다음 위궤양, 그다음 가장 심각한 위암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보셨죠? 시중에 우리 겔포스나 이 개비스콘이라고 이렇게 위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식품들이 많이 약국에 보통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겔포스에 저는 항상 이 겔포스라는 이 그 제품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포장지 겉면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산 알루미늄 겔 뭐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인산 알루미늄 이게 뭐지? 제가 한번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인산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열에 의해서 융해되지 않은 백색의 분말로서 이 겔포스가 좀 하얀색이죠. 예. 백색의 분말로서 황산칼슘 및 규산 나트륨과 함께 치과용 시멘트로도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쭉 들었을 때 시멘트 이렇게 좀 몸에는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딱 느낌이 벌써 드시죠.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제품의 특징은 이 위점막을 그냥 코팅하는 용도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코팅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벽을 보호하는 그런 제품인 거는 확실하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코팅해서 위를 보호할 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위건강 애터미 위건강 데일리 케어는 이 델포스나 이런 타 제품과는 어떻게 다른지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건강 데일리 케어 같은 경우에는 주 성분이 인동 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인동 덩굴 꽃봉오리가 어떤 거냐면요. 보시면은 보통 이 인동 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을 그린세라 F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기능 인정령 원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뭐 여기 그 간단하게 보시면 위점막을 보호하고 뭐 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린세라 F라는 이 F의 이거를 식품으로 섭취를 했을 경우에 이 프로스타글라린이라는 이런 성분이 위 점액 양을 늘려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즉 이거 우리 제품은 위를 코팅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원래 생성되는 그 위 점액량을 자연스럽게 늘려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위를 코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점막 점액 양을 늘려줌으로써 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GSRS라는 그런 표준 국제 위장관 뭐 척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많은 위장에 관한 이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많은 그런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점들을 시험에 그 종합 점수로 척도를 하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로 인체 적용을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많은 척도를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이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을 인체에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증상들이 감소를 했다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인체 실험만 아니라 이렇게 동물 시험 결과에서도 위손상 면적 감소나 이런 염증, 그다음 위점액약 이런 증가 같은 이런 것도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애터미 제품 하면은 또 가장 특징적이고 특별한 게 이렇게 부원료를 많이 또 첨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브로콜리, 우리 가장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양배추나 뭐 브로콜리나 이런 많은 좋은 부원료까지 11가지를 담아서 이 부수적인 이런 것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것도 안 드셔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액상입니다. 액상으로 이렇게 포장 한 개씩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하루에 한 포.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제 식사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적인 식사를 하기 전에 한 포를 뜯어서 먹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위가 좀 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저는 항상 밀가루를 먹기 전이나 아니면 특히 튀긴 음식, 기름이 많은 음식 그거를 먹기 전에 이거 한 포를 딱 먹고 식사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많은 제품 중에 어떤 뭐 한 세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제가 애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효과도 정말 저는 많이 봐서 이 제품은 항상 제가 어떤 분이 문의를 해도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30보 한 박스에 30보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을 보시면 한 달분입니다. 30보가 하루에 제가 한 포를 드시라고 했죠. 그래서
한 달분에 34,800원. 네, 그리고 PB로는 17,000 PB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아직 드셔보시지 못한 분들은 아니면 내가 물론 장을 많이 보통 챙기시잖아요. 장을 챙기셔도 뭔가 내가 뭐 유산균이나 이런 걸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해도 소화나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한번 위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장이 문제인가 해서 항상 소화력이 안 되고 했을 때 장이 문제인가 해서 많은 그런 유산균이나 이런 걸 많이 챙겨봤는데도 그대로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설마 위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시작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먹으니까 정말로 소화나 이런 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저랑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위건강 데일리케어를 주문해 하셔서 먹어 보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이분같이 속 편한 그런 하루, 이렇게 기분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의 2인자다운 네, 그런 강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민재 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인재 팀장님하고 제가 식사를 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요. 밥 먹기 전에. 약간 몰래 이렇게 혼자서 먹거든요. 그게 이거였어요. 뭐 먹느라고 들키면 하나 주고 하는데 꾸준하게 저도 꾸준하게 먹고 있는데 항상 우리 한국인들은 맵고 짜운 음식들을 많이 먹으니까 위가 항상 그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제품을 꾸준하게 드시면 그런 역류성 식도염 정도는 잊고 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그 아이셋 20대에 아이셋 아빠가 되었어요. 아이셋 아빠가 되고 참 힘들게 어려운 20대 아이셋 아빠가 돼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게 우리나라에서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도 참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고 또 우리 애터미를 통해서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최연소 임페리얼 마스터를 꿈꾼다고 합니다. 우리 박승훈 세일즈 마스터님의 기초 사업 설명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훈 세일즈 마스터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연소 임페리얼을 꿈꾸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박승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다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어떤 우리 인재 팀장님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혼자 살고 싶습니다. 혼자 살고 벌써 두 아이를 독립을 시키시고 싶으신 거네요. 우리 임기용 사장님은 뭘 해보고 싶으신가요? 맞죠? 저는 어릴 때 별명이 하고제비였어요. 하고제비. 저는 어릴 때 한 달씩 모든 걸 다 해봤어요. 테니스도 어머니한테 쫄라서 어머니 나 테니스 배우고 싶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한 달 나가서 한 달 배우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안 할래요. 그리고 기타도 일렉 기타도 한 달 배우고 통기타도 한 달 배우고 그리고 태권도도 그 아이들이 웬만하면 검은 띠까지 딴다는 그 태권도도 한 달 다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만두고 그리고 서예도 그리고 영상도.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는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해봤자 한 달만 하고 그만둘 거 뭐 하러 하냐. 저기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어차피 한 달만 하고 그만둘 거 뭐 하러 하냐. 하지 마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성인이 되고 제가 25살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25살 나이에 결혼을 하고 현재는 애 셋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만 29세, 네, 만으로 29세고 지금 6살, 6살, 4살, 그리고 한국 나이로 2살까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성인이 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희 신혼집이거든요, 여기가. 25살의 신혼집이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더운 곳이었어요. 이게 겨울에 덥고 여름에 추운 곳이면 괜찮은데 겨울에 춥고 여름에 너무 더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고
이제 물을 틀면 노란 물이 1분 동안 나오는 녹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보일러를 틀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집안이. 왜냐면 너무 오래돼서 이 따뜻한 열기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온기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지내냐면 여기 보시면 난방 텐트라고 있어요. 그거를 집안에 설치하고 전기장판을 켜고 밖에 라디에이터를 켜고 그러고 저희는 살았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죠. 보일러를 켜도 따뜻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저 녹물에 씻기는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물을 붓고 한 3번 정도 하고 찬물에 이렇게 물을 섞으면 조금 따뜻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물을 가지고 제가 씻고 출근을 하고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여기서 살려면 사실 수 있겠어요? 저도 지금 여기서 살려면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젊은 혈기에 우리 둘이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우리는 부모님께 이거를 맡기지 말자. 부모님께 지원을 받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정도 여기 또 부동산 소장님들 계신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약 4천만 원짜리 전셋집이었거든요. 올 전세 4천만 원. 올 전세 4천만 원으로 기름보일러 약간 눈탱이 맞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거기다 복층이라서 또 이 냉기가 너무 돌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따뜻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2년을 생활하다가 아기가 태어나면서 저희가 결단을 해요. 여기서 벗어나자. 저희는 원래 한 4년 정도는 살 생각이었었거든요. 우리가 조금 모을 수 있을 때까지. 왜냐면 제가 대학생 때 결혼을 했거든요. 대학생 때 결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취직하고 조금 더 모을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최대한 버텨보자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가 출산하니까 나는 괜찮지만 내 애는 여기서 못 키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집에서 살면서 하고 싶은 걸 꿈꿀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삶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초년생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공을 살리려고 하면 대학생 때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학자금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고 알바를 하지 않으면서 스펙을 쌓던가 아니면 스펙을 포기하고 학자금 대출을 안 받고 내가 알바하면서 내 생활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저는 스펙을 포기하고 알바를 하면서 제 생활을 어떻게든 버텨나갑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선택했으니까요. 결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때 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성적을 쌓고 스펙을 쌓고 이런 커리어들을 조금 쌓아놨으면 내 취직이 조금 더 잘 됐을 텐데 라는 걱정이 되는 고민이 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와이프가 이제 출산을 하니까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코웨이 영업직을 먼저 시작합니다. 25살 나이에 코웨이 영업직 그 쉬웠을까요? 얼굴 철판 까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들어가서 선생님 코웨이 영업하러 왔습니다.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 문 여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은 코웨이에 들어가면 막 월 1,000만 원을 번다, 2천만 원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나한테 파는 거 말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정수기를 바꾸고 저희 집 비데를 바꾸고 저희 집 이제 공기청정기를 바꾸고 그렇게 코웨이를 하다가 여기 지금 사진에는 다 못 담았지만 코웨이를 하다가 코웨이를 그만두고 프린터기 AS 기사로 들어갑니다. 프린터기 AS 기사를 들어가는데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제가 뭐 경험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170만 원을 딱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저희 와이프와 아내와 이제 아이를 먹여 살리기에는 뭐 안 쓰고 조금 덜 쓰고 덜 먹으면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에 또 만족하지 못하고 저는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유치원 이제 체육 교사를 합니다. 그 어린이집 체육 교사를 하면서 최대한 제 시간을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체육 교사는 타임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루에 한 타임 내지는 2타임밖에 안 하다 보니까 최대한 내 시간을 내 아이와 내 아내에게 더 쓰자라는 생각으로 월급은 좀 적더라도 이런 생활을 해보자라고 하다가도 코로나가 터지네요. 어린이집에서 외부 강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 메인데이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두 달이면 끝나지 않겠나라고 하고 2달을 버텨봤거든요. 근데 월급은 안 들어오는데 계속 나가는 거는 지출이 돼야 되죠. 애기 기저귀 값부터 시작해서 뭐 전세금은 안 나가지만 이자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식비 나가야 되고 보험 나가야 되고 나갈 게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고 제가 인테리어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는 지인 이제 밑에서 노가다 비슷하게 일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 출근하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이 업이 초라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존감 높고 밝던 제가 그 출근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먼지 뒤집어 쓸 거니까 처음부터 조금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가거든요. 어차피 집에 오면 먼지가 뒤집어 쓸 거니까. 그러면 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저 어릴 때 애 낳더니 하는 게 결국 노가다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인테리어 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고 다시 우리 회사 이그 영업 프랜차이즈 회사의 영업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되게 뭐 어린 나이지만 다양하게 경험을 했죠. 이 영업직에 들어가서 최대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뭘까요? 내 아내와 내 아이 그리고 아까 봤던 그런 집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을까요?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유튜브도 하고 싶었고요. 운동도 취미가 있고요. 낚시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가 낚시해서 회를 썬 거고요. 그리고 가죽공예도 배웁니다. 골프도 치고요. 캠핑도 하고요. 저는 무대에 서는 게 좋아서 저희 교회 뮤지컬도 제가 최대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해봤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게 하고 싶다라는 게 남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만큼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억누르면서 내 가족을 위해 최대한 쏟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터지더라고요. 그런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일 것 같으세요? 과연 뭘까요? 바로 성공입니다. 저는 지금 성공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민을 하고 회사를 다니지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내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성공한 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냐면요. 코인도 해봤고요. 부동산도 해봤고요. 그리고 주식도 해봤고요. 그리고 어디 투자도 해봤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코인은 저는 역대 그런 숫자를 처음 마이너스 97%라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마이너스 97%라는 걸 들어는 26만 원이었던 게 7천 원이 되더라고요. 26만 원이었던 게 7천 원이 되고 이 부동산은 제가 지금 부동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주식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거기에 얽매여 있는 내 모습이. 그리고 여기 투자했는 또 다른 뭐 어디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배당금을 준다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 많이 아픕니다. 이것들은 저에게 성공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고민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아는 분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아까 처음 사회 봐주셨던 국장님이자 저희 회사 이사님이셨습니다. 가서 이사님이 뭘 하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사님이시고 여기 제가 있습니다. 큰 얼굴이 이사님이고 저기 작은 얼굴이 접니다. 국장님이시고 전데요. 이 이사님이 한 걸 전 다 했어요. 이사님이 경매를 하시더라고요. 경매 공부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경매예요? 물어보고 어디 경매 학원에서 내가 배웠다고 하길래 등록을 해서 배웠습니다. 경매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요즘 또 재밌대요. 부동산 투자도 했습니다. 그 집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몸테크를 하고 있죠. 그러고 있다가 경매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결국에는 시드머니라고 하죠. 내 자본금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부동산 제가 자본금이 있어서 했을까요? 다 빚으로 했어요. 지금 그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원금 갚는데. 그래서 경매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또 다양하게 이제 국장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본금이 없어서. 국장님이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성공자가 하는 걸 많은 것들을 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애터미였습니다. 애터미는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귀뚱으로 안 들었어요. 국장님은 처음부터 저한테 애터미 해볼래라 했는데 경매 어떻게 해요? 저는 애터미는 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매 어떻게 해요?
막 알려주세요. 공부했습니다. 학원도 다니고요. 근데 결국에는 내 돈이 필요하고요. 부동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국장님은 계속 저한테 애터미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다른 걸 찾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풀에 지쳐서 그럼 애터미는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쭉 알려주시더라고요. 애터미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네가 먹고 쓰면 돼.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먹고 쓰는데 어떻게 돈이 될까? 그리고 나는 경제권이 나한테 없는데 저희 아내한테 있는데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 늘 얘기해요. 핫딜로 사면 되지 뭐. 핫딜로 사면 되지 뭐. 근데 제가 그 말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벌어오는 거는 시원찮은데 또 쓰자고 하니까 마트에서 애터미로만 변경을 해도 수당을 준대요. 돈이 된대요. 경제적 이득이 되고 소득이 된대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어떻게 쓰기만 하는데 경제적 이득이 되고 소득이 되지? 저희 아내 말로는 핫딜이 더 싸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핫딜이 더 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싼 것만 찾을 거면 우리가 뭐하러 대형마트 갑니까? 다이소만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다이소에서 스킨로션 사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건전지 쓰고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다이소에서 쓰지만 내 몸에 들어가는 것들, 내 진짜 생활에 써야 되는 것들은 다이소에서 쓰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마트에서 사기만 하면 수당이 된대요. 마트에서 사던 걸 애터미로 바꾸기만 하면 수당이 된대요. 돈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대요.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쓰는 생필품, 하다못해 휴지부터 화장솜까지도 다 애터미 안에 있대요. 근데 왜 안 쓸까요, 사람들이? 이걸 왜 안 쓸까요? 알려줘도 안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애터미 제품 좋아, 써. 이렇게 말해도 안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맞죠? 편견 때문이에요. 그 편견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쓰지 않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에요. 가격의 품질을 맞춘 게 아니라 품질의 가격을 맞췄습니다. 가격의 품질을 맞춘 곳이 바로 다이소고요. 품질의 가격을 맞춘 곳이 애터미입니다. 몇몇 분들은 얘기하시죠. 애터미가 좀 더 비싼 것 같던데? 더 비쌀 수 있어요. 왜냐면 다이소랑 비교하면요. 애터미가 당연히 더 비싸죠. 왜냐면 품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트에서 변경만 해도 나에게 수익이 되는데 소비자로 해도 되고 사업자로 해도 된대요. 처음부터 사업자로 하지 않아도 된대요. 소비를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할 때 사업자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또 모르겠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사업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나는 열심히 회사만 다녔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돼? 내 자본금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의심과 편견으로 이제 눈초리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어떤 사업이냐면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의 특징은 두 줄 바이너리입니다. 두 줄 바이너리고요.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 수당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신규 이제 사장님 계신데 이마트 포인트 쌓을 때 회원가입할 때 뭐 가입비 내시고 쓰시나요? 이마트 포인트 쌓을 때 없죠. 그냥 내 휴대폰 번호 등록하고 이름 말해주고 그러면 결제하면서 뭐 저는 2346 부르면 이름이 뭐예요? 박승훈이요. 이러면 포인트 적립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도 똑같은 애터미도 똑같은 마트예요. 근데 의심부터 해요. 애터미 포인트 쌓으면서 쓰세요. 이러면 날 무슨 짓 하려고 회원가입을 시키려고 하지? 이렇게 의심부터 하세요. 그게 다 편견 때문이거든요. 저희는 가입비도 없고요. 유지비도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마트에서 월 20만 원씩 쓰세요. 안 그러면 우리 이마트 출입 안 시킵니다. 라고 하면 이마트 가는 사람 있을까요? 홈플러스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써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필요한 제품들을 그냥 이마트로 바꿔라 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유지비가 없습니다. 추천 수당도 없습니다. 똑같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쿠팡 똑같은 곳입니다. 애터미가.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한 누적, 포인트가 누적이 되는데 어떻게 누적되는지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포인트가 쌓이는 퍼센테이지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줄 바이너리라고 했죠. 저를 기준으로 좌우 두 줄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이마트랑 다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조금 다릅니다. 대형마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라인이. 그래서 나로부터 두 줄인데요. 바이너리 두 줄 바이너리 구조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제 파트너들 저와 함께 내가 이 애터미 마트에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걸 우리 이민재 팀장님께 알려줬어요.
이미지 팀장님도 써보더니 괜찮대요. 이 노란 치약 나 들어봤어. 알아. 우리 부모님 집에서 쓰고 있던데. 알아서 내가 이제부터 회원가입하고 내 포인트를 쌓을게 라고 해서 이미지 팀장님이 씁니다. 그리고 이미지 팀장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임기용 사장님한테 또 전달합니다. 야, 너 노란 치약만 써도 돼. 노란 치약만 써도 돼. 그러니까 노란 치약 쓰다 보니까 좋으니까 칫솔 사고, 칫솔 사서 좋으니까 샴푸 사고, 샴푸 써서 좋으니까 이것저것 계속 늘어나요, 집에. 그래서 10만 포인트씩 쓰는 사람들이 여러 명 늘어나면 이 모든 포인트가 나에게 쌓인다라는 거예요. 몇 대까지? 무한으로. 지금 저는 제 위에 몇 분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의 스폰서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사면 그 모든 분들한테도 포인트가 함께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누적이 되냐면 그거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당이 발생할 때까지 누적이 된다는 건데 그건 뒤에서 어떻게 수당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면서 할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고 하죠. 저희는 제 지금 하부의 파트너들은 터키도 있고 미국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뭐 어느 나라가 있는지 다 모르겠어요. 한 7개국, 8개국 정도가 제 하부 파트너로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제 파트너로 달립니다. 근데 한국에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일본 사람을 달려면요. 일본의 새로운 코드를 또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5개국에서 시작을 하면 저는 2줄이라고 아까 말했던 이 바이너리 구조가 10줄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2줄, 일본에서 2줄, 중국에서 2줄. 계속 늘어나요. 관리가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내 파트너들을 관리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애터미는 2줄로 모든 나라가 한 코드로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당의 상한선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좌우 차마 PB는 얼마라고 돼 있죠? 13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좌우 PB, 우 PB는 얼마라고 돼 있죠? 13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상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한선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안 하죠. 우리가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평생 노력해도 저 사람보다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내 위에 있는 스폰서들보다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한선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언젠가는 그 성공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당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이 있는데 하나씩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수당 같은 경우는 좌 30만 포인트, 우 30만 포인트, 한마디로 좌 30만, 우 30만이 쌓였을 때 나에게 수당이 약 6만 원 정도 발생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명이 30만을 써야 되나요? 아니요. 제 좌측에 있는 모든 라인에서 30만만 쌓이면 된다는 거예요. 10만 포인트씩 3명을 쓰든 5만 포인트씩 6명이 쓰든 이 30만 포인트가 쌓였을 때 나에게 6만 원의 후원 수당이 발생한다. 이게 하루 1급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1당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무한 누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 9일에 13만 10만 포인트가 제 좌우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소멸될까요? 이번 달 내로 다 안 쓰면 우리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많이 연락 오죠? 이번 달 내로 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입니다. 빨리 쓰시고 다시 또 쌓으세요라고 연락 오죠? 근데 저희는 좌 30만, 우 30만이 될 때까지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줍니다. 계속 쌓여 있어요. 그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수당이 발생할 때까지 이 포인트가 누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포인트가 어떻게 쌓이냐면 30만 포인트가 쌓였을 때 6만 원의 수당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15점입니다. 15점. 저희는 점수로 이제 수당을 배분해 드리는데요. 1점당 약 4,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N가가 4,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5점이면 약 6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30만 포인트 쌓일 때 1당으로 6만 원이 들어오죠. 제 좌우에서 70만 포인트가 쌓였을 때 1당으로 12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30점으로. 그리고 150만이 쌓였을 때는 60점으로 약 24만 원 정도가 수당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240만 포인트가 쌓였을 때 90점으로 약 36만 원 정도의 수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서 5천만 이상이 되면
300점으로 약 120만 원 정도 수당이 들어오거든요. 130만 원 정도. 5,000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없습니다. 아까 5억 PB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천만 이상이 되면 똑같이 5천만으로만 적용을 시켜서 300점 그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근데 30만 포인트가 5천만 포인트가 되는 데까지는 약 167배가 올라갑니다. 근데 수당은 5점에서 300점까지, 15점에서 300점까지 약 20배 정도 올라가죠. 이게 바로 균형 잡힌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이 무한정으로 올라갈 만큼 그럼 이 사람들이 똑같이 수당을 167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가져갈 돈이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적어지겠죠.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들한테 가장 크게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분배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급수당 같은 경우는 회사 총 매출 PB의 20%를 직급에 맞춰서 분배시켜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세일즈 마스터는 전체 20% 중에 10% 반을 줍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저희가 첫 걸음으로 내딛는 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세일즈 마스터에게 10%를, 다이아몬드 마스터에게 5%를, 샤놀로즈에게 2%, 스타 마스터에게 1.2%, 로열 마스터에게 1%, 크라운 마스터에게 0.5%, 임페리얼 마스터에게 0.3%를 배분합니다. 제일 높은 직급에게 제일 조금 주고요. 제일 낮은 직급에게 제일 많이 줍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고 최대한 이 사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최대한 균형 있게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15일 그리고 말일 마감부 7일째에 이 직급수당을 지급해 주고요. 해당 직급자 이상의 수로는 균등분배해서 n분의 1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첫 직급자의 세일즈 마스터에겐 직급수당의 50% 아까 말씀드렸던 20% 중에 10%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1일부터 15일까지 약 반기라고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또 반기 한 달에 2번의 직급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반기 동안 250만 좌우 그룹에서 올라오면 저는 세일즈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는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 처음 직급을 달성했을 때 주는 프로모션 상품이 있는데요. 해모임과 더페임 스킨케어 그리고 이브닝 케어 4종 세트를 선물로 줍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진급했다고 주는 선물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직급을 달성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반기에 250만 포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좌우에 이 이전 직급을 2명씩 배출해야 됩니다. 세일즈 마스터 2명, 세일즈 마스터 좌우에 2명씩 나왔을 때 다이아몬드 마스터라는 직급을 갈 수 있는데요. 이게 저는 참 매력적인 직급 체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타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을 때는 저는 많은 후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포인트 써주는 사람이 꾸준히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관없었거든요. 내 파트너의 성공과는 상관없이 나는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을 가기 위해서는 내 파트너를 세일즈 마스터로 성공을 시켜야 돼요. 내 파트너의 성공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 파트너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 현금 이제 보너스가 100만 원 그리고 해모임, 더페임, 이브닝 케어 4종 선물을 똑같이 주고요.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려면 또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각 좌우에 2명, 세일즈 마스터를 그러면 더 많이 배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면 현금 포상 200만 원에 해외여행을 동남아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 마스터가 되면 현금 포상 1000만 원에 해외여행권 또 보내주고요. 그리고 로얄 마스터가 되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진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포상도 달라지고요. 뭐가 좀 많이 달라져요. 현금 포상 5천만 원에 해외여행이 이제는 10박 11일로 바뀝니다. 크루즈 여행으로. 여태까지는 3박 4일 여행을 갔다라면 10박 11일 크루즈 여행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선물은 최초 1회 달성 시 주는 거고요. 매번 로열 마스터 직급을 달성할 때마다 로열 마스터 후원 활동 후원비라고 해서 월 200만 원 그리고 준대형 승용차 렌탈 비용을 대여 비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 번 달성하면 주는 게 아니라 달성할 때마다 주는 보너스입니다. 크라운 마스터부터는 현금 포상이 3억을 줍니다. 3억을 캐리어 같은데 이렇게 담아서 주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똑같이 크루즈 여행 10박 11일 그리고 대형 승용차를 지급합니다. 렌탈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차 한 대를 선물로 주고요. 그리고 활동비를 월 500만 원씩 크라운 마스터를 달성할 때마다 마다마다 줍니다. 임페리얼, 대망의 임페리얼 마스터는 현금을 10억을 지게차로 떠서 줍니다. 지게차로. 웃기죠? 되게 웃기죠? 근데 실제로 지게차로 떠서 줍니다. 지게차로 떠서 주고요. 해외 활동비를 해외여행 10박 11일. 그리고 이거 집에 어떻게 가져가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지게차로 떠주면 내가 그 지게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니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예, 그거 들고 가라고 안 하거든요. 그 들고 가라고 하는 건 안 주겠다는 거죠. 예, 입금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 승용차를 지급해 주고요. 그리고 후원 활동비로 임페리얼 직급 달성할 때마다 후원 활동비로 월 1,000만 원에 그리고 50평 오피스텔 월세 그리고 개인 비서 월급 그리고 운전기사 월급까지 매번 준다라고 합니다. 임페리얼이 지금 저희 애터미에는 13명의 임페리얼이 있고요. 10억 받은 사람이 13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13명. 그러면 벌써 130억이 나갔죠. 몇몇 분들은 해서 내 때에 가서까지 그 돈이 있겠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돈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거 벌어보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승급 프로모션을 간략하게 해놓은 거고요. 현금 프로모션만 해도 13억 6,300만 원. 내가 세일즈 마스터부터 임페리얼까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올라가서 10년 만에 임페리얼이 돼도 저는 어떻게 되냐면 매월 1,000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20년 만에 임페리얼이 됐다. 그러면 월 500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석세스 아카데미에 제가 오늘 영상을 봤는데 30대 크라운 마스터를 봤어요. 중국인 리더 환영사를 하더라고요. 30대 크라운 마스터는 어떤 삶일까를 순간 상상을 했었거든요. 오늘 센터 오기 전에. 벅차더라고요.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크라운 마스터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임페리얼이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을 왜 선뜻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하냐면 딱 하나입니다. 편견. 편견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정직하게 돈 벌어.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정직하게 돈 버는 건 어떻게 돈 버는 건데? 마진을 떼는 것 자체가 정직하지 못한 건데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서 마진을 떼는 것 자체가 정직하지 못하는 건데 어떻게 정직하게 돈 벌어? 나는 회사에서 나온 이 금액을 내가 마진을 떼고 이 사람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 다리로 유통을 시켜주는 거라고. 나는 회사에서 88,000원짜리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88,000원에 팔고 있다고. 엄밀히 따지면. 근데 다른 정직하게 돈 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88,000원에 사온 거를 12만 원에 팔고 해요. 왜냐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마진을 뗍니다. 그거는 정직하게 돈 버는 거고 이거는 정직하게 돈 벌지 않는 건가요? 오히려 반대죠. 88,000원의 물건을 88,000원에 팔고 함께 성공하는 거. 저는 그 삶이 조금 더 정직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편견만 깬다라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는데 그 편견 하나를 깨지 못해서 성공을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도 돈이지만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게 어떤 거냐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져요. 애들 재우고 둘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어떤 팩 할까? 오늘 어떤 팩 할까? 그리고 둘이서 같이 거울 보면서 팩을 바릅니다. 아직 애가 셋이지만 신혼처럼 풋풋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기 우리 아드님들 4분 계신데 아버지 얼굴 이렇게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얼굴 팩을 제가 발라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많이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살짝 울컥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모공이 넓었나? 우리 아버지 모공에 이렇게 주름이 많았나? 제가 애터미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지 피부, 저희 아버지 얼굴 만져본 적이 돌아가실 때쯤 마지막으로 껴안는 그게 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터미를 해서 정말 가족 간에 저희 형이거든요. 형제가 이렇게 지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형제가 이렇게 팩하면서 옆에 앉아서 사진 찍는 형제 본 적 있으세요? 저희 형제가 우애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학교에서 인사조차를 못했어요. 저 2살 터울 형인데 학교에서 지나가면 형이 딱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 형이 중3이잖아요. 학교에서 아는 척하지 마라. 같은 초, 같은 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갈 때 형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학교에서 아는 척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인사를 안 해요. 등교할 때도 따로 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둘이서 같이 팩을 바르고 사진 찍고 있어요. 형이 요즘 피부 안 좋다. 내 피부 관리해줄게. 누워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부모, 형제 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생깁니다. 대화 수준이 맞는 친구들이. 제가 애터미 안 했으면 여기 중에서 99%는 평생 모르고 살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나서 애터미 와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회사 다닐 때 직원들끼리 모여있으면 늘 하는 얘기가 퇴사하고 싶다. 퇴근 언제 하노? 아, 그만두고 싶다. 아, 빨리 주말 왔으면 좋겠다. 이놈의 회사 언제 망하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터미 와서 하는 얘기는 저희 인재 팀장님도 있고 여기 오늘 오지 못한 우리 또 조승훈 팀장님도 저랑 비슷한 또래의 젊은 이제 남자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성공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야 될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성공에 대한 인생의 얘기를 나눕니다. 이런 삶이 멋있는 삶 아닌가요? 저는 누구보다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전에는 회사 대표님에 맞춰서 제 인생을 살아갔고 회사 스케줄에 맞춰서 오늘 출장 가라고 하면 갑자기 출장 가야죠. 저희 와이프가 썩내고 싫어해도 어쩌겠어요. 회사에서 가라는데 가야죠. 3박 4일 출장, 일주일 출장, 2주일 출장. 집에서 혼자 독박 육아 있고 독박 육아 하고 있고 아내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즐거워서 가고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갔다 오라고 합니다. 왜냐면 제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대요. 일을 하는데 웃는데요. 맨날 들어오면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어요. 애들이랑 안 놀아줘요. 힘들어서 지쳐서 감정 노동을 너무 하고 와서. 근데 요즘에는 들어가서 지금 저 옆에 우리 애들 보셨나요? 혹시 들어오시면서 2명? 아빠 일하는데 와가지고 놀고 있어요. 같이 놀고 오는 내내 퀴즈 풀면서 오고 둘이서 셋이서. 엄마가 옛날에는 엄마 없으면 안 되던 애들이 이제는 아빠랑 둘이서도 가요. 왜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맨날 자는 모습만 보던 부모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등원을 시키고 학원을 시키면서 같이 얘기하고 놀고 손잡고 걸어다니고 키즈 카페 가고 하는 제 삶의 여유가 생기고요. 제 삶을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니까 제 삶을 제가 계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행복하시고 편견 그거 하나 깨면 저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뭐 똑같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가 아직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들 또한 제가 꿈꾸고 있는 그 성공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공합시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이 있는 우리 젊은 영리더 박승훈 세일즈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강의 들어보니까 우리 박승훈 세일즈 마스터님은 임페리얼 갈 것 같나요? 네. 박승훈 사장님이 임페리얼 가면 저는 자동 임페리얼입니다. 아까 마케팅 플랜 들어보셨죠? 내 밑에 파트너를 성공시키면 나는 자동으로 가게 되는. 네, 우리는 항상 성공을 꿈꾸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승훈 사장님께서 코인 마이너스 97%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뭘까요? 마이너스 90% 가까이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이 5년 안에 폐업률이 최근 뉴스에서 86%래요. 5년 안에 폐업할 확률이 86%, 5년 안에 살아남을 확률이 5%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중간에 이제 뭐 점주가 바뀌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영업 전문가잖아요. 프랜차이즈 전문가는 이 대한민국의 자영업을 시장의 동향을 잘 알고 그런 시장의 동향을 잘 읽어야 저는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에 있는데 제가 이 자영업 업계에 올해 또 한 10년 가까이 자영업 업계에 있다 보니까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영원한 일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찾고 찾았던 일이 우리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그 애터미 안에서 아까 우리 박승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 모여서 우리는 성공을 꿈꾸고 또 성공을 꿈만 꾸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행동을 하는데 그 이미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그 오늘 캡처했어요. 오늘 지금 우리 본사에서 두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전국에 있는 애터미 회원, 대한민국 애터미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센터가 1,500개 정도 되거든요. 애터미 센터가 우리 같은 센터가 전국에 한 1,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센터를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꿈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공을 하면 꿈을 꿔야 돼. 그 성공을 꿈꾸라고 회사에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매달마다 경품 이벤트를 걸고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근데 꿈을 꾸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돼요. 지금 이 이벤트에서 우리는 독보적으로 2등하고의 차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이벤트는 뭐냐면 100만갑 챌린지라고 이제 우리 팀이 코로나 때 탄생한 팀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밖으로 나가는 활동에 대해서는 참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부업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끝나서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오늘 이현아 팀장님이 시비하던 사진 가지고 왔던데 지금 3등으로 올라갔습니다. 4등하고의 차이 보이시나요? 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행동하고 꿈꿔야 되잖아요. 근데 애터미에서의 사업은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마케팅 플랜 보셨겠지만 누구와 하는가도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행동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나도 발을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덩달아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함께 꿈꾸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로 계속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메인데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운제창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운제창 준비. 사운제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수고하셨습니다.